오늘 우리는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5년 3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가진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인터넷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작은 사무실에서 3명의 전 페이팔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체드 헐리, 스티브 첸, 그리고 자베드 카림이었죠. 그들이 유튜브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튜브, 즉 당신의 TV라는 의미였습니다.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달리 누구나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창립자들이 유튜브를 만든 계기는 매우 일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파티에서 찍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쉽게 공유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메일로 보내기에는 파일이 너무 크고 다른 적당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4월 23일 오후 8시 27분 유튜브 역사상 첫 번째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자베드 카림이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촬영한 미에 떠주라는 제목의 18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카림은 코끼리 앞에 서서 이 친구들의 정말 멋진 점은 코가 정말 길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영상이 바로 수십억 개의 동영상이 올라올 플랫폼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2005년 5월 유튜브는 정식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몇 개의 동영상만 업로드되는 조용한 사이트였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05년 12월이 되자 유튜브에서는 하루에 800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초에는 매일 6만 5천 개의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되었고 2006년 중반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립 1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 바이럴 문화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찰리 빈마이 핑거라는 아기 형제의 귀여운 영상, 데이비드 애프터 덴터스트라는 치과, 치료 후 몽롱한 아이의 영상, 리브 브리트니 언론이라는 감정적인 호소 영상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평범한 개인이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튜브의 성장세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들도 이 새로운 플랫폼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인터넷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수 중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창립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이 거래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이 인수는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었습니다. 구글은 검색 외에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유튜브는 구글의 막대한 자본과 뛰어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서버 인프라와 광고 시스템은 유튜브가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 인수 이후 유튜브는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로딩 속도가 개선되었고 서버다운 현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유튜브는 게임을 바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동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취미로 동영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전업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밀리어네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2009년에는 기술적으로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720p 고화질 동영상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더욱 선명한 화질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하루 동영상 조회수가 2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고려했을 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튜브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최초로 10억 조회수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유튜브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12년부터 모바일을 통한 유튜브 접속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모바일 시청 시간이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맞춰 유튜브는 모바일 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터치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 그리고 세로형 동영상 지원 등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이럴 챌린지 문화도 본격화되었습니다. 2014년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 인식 개선과 기부를 위한 캠페인이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렘 쉐이크, 만네킨 챌린지 등도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유튜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젊은 사용자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는 서비스를 다양화했습니다. 2016년에는 유튜브 레드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을 출시했습니다. 월 구독료를 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도 볼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2017년에는 유튜브 TV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케이블 TV를 대체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실시간 TV 채널들을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음악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출시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틱톡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쇼츠 기능을 도입한 것입니다. 60초 이하의 세로형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틱톡과 직접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유튜브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폭증했고 유튜브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격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유튜브는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운동, 요리, 취미 활동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관한 콘텐츠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콘서트, 강연, 종교 서비스 등 많은 행사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월 활성 사용자 20억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분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정확하게 찾아서 제안합니다. 자동 자막 생성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언어로 자동 자막이 생성되어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K, 8K 초고화질 동영상 지원, 360도 동영상, VR 콘텐츠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수익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광고 수익 외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슈퍼땡스 등을 통해
팬들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유튜브는 이제 전 세계 문화와 소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튜브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새로운 형태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창작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입니다. 유튜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유튜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